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치매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권위 있는 치매 전문의 아사다 다카시는 치매는 생활 습관병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치매가 발병하기 전 무려 20년 전부터 뇌의 병적 변화가 시작되며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나 초기 치매 단계 또는 치매 위험 신호가 있는 치매 그레이 존일 때 예방하거나 조치하면 치매를 늦추거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서 치매를 이기는 뇌에서 평소 일상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일상의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무서운 병, 언젠가 걸릴지도 모르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사실 치매에는 매일 하는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생활 습관 병 중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병하며 치매에 걸리기 무려 20년 전부터 뇌에서 병적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만 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위험 신호는 초기 단계를 넘어 치매 전 단계인 치매 그레이 존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깜빡깜빡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짜증이나 화내는 일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 의욕 저하가 시작됩니다. 기억은 뇌의 측두엽에 있는 해마라는 기관이 담당합니다. 치매 그레이 존에 접어들면 이 해마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 전에 전두엽 기능까지 퇴화하기도 합니다. 전두엽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뇌의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의욕 저하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치매 그레이 존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치매 그레이 존의 첫 번째 징후는 귀찮아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므로 이런 행동이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몸단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랫동안 지속해오던 취미를 갑자기 그만둔다.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을 귀찮아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모두가 귀찮음의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를 간과하면 다음과 같이 기억력 감퇴 및 감정과 관련된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의 이름을 혼동하거나 잊어버린다. 잔돈 계산이 서툴러졌다. 익숙하던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짜증이나 화내는 일이 잦아졌다. 사소한 일도 혼란스러워한다. 안타깝게도 조금 이상하다고 바로 전문의를 찾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생활습관병은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회복의 지름길이듯 치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 신경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초기 알츠하이머병은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키워드는 설렘. 치매 예방 및 치매 그레이 존에서 탈출하는 5가지 중요한 핵심 수칙이 있습니다. 1. 도전. 나이값 하지 않는 일을 한다. 2. 변화.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3. 삶의 보람. 나이와 상관없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4. 고독 방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5. 이타심. 나보다 남을 위해 힘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렘 가득한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자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는 설레면 설렐수록 아래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의욕과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도파민, 애정의 원천이 되는 옥시토신, 마음을 치유하는 세로토닌,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3대 호르몬으로 불리는 이 호르몬들은 치매 예방, 나아가서는 치매 그레이존에서 건강한 뇌로 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수칙과 상관없는 생활을 해온 사람은 개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뇌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수칙을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 꼭 도전해보세요. 1. 도전. 나이값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나이값도 못한다 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나이값도 못하고 저런 요란한 차림을 하다니 라든가 나이값도 못해서 부끄럽다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그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받곤 합니다. 물론 선을 넘는 언행은 삼가야겠지만 이 나이에 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참거나 즐거운 일을 포기한다면 뇌에 좋은 자극이 줄어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가 40세에서 82세의 성인 2205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도 호기심 많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정성 지능이라고 불리는 언어 능력, 이해력, 사회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지적 능력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애당초 나이값이라는 말은 100세 시대인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인 말이죠. 주변 눈치만 보다가 치매에 걸리기보다는 남이야 뭐라든 해보고 싶거나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한다라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늙지 않는 뇌와 몸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2. 변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두근거림이 뇌를 자극한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다니던 슈퍼마켓에 가고 사던 물건을 사며 먹던 음식을 먹는다. 언제나 비슷한 색상의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 이런 일상이 되풀이되면 뇌는 자꾸만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항상 하던 것과 다른 일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길을 통해 늘 이용하던 곳이 아닌 다른 마트로 가보는 것입니다. 낯선 가게에서 헤매면서도 새로운 조미료를 발견하거나 이전에는 사지 않았던 고급 식재료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의외로 설레는 법입니다. 3. 삶의 보람. 삶의 보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발견할 수 있다. 육아나 일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온 사람은 자녀가 독립하거나 은퇴하는 순간 삶의 보람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몇 살이 되었든 삶의 보람을 다시 찾아봅시다. 삶의 보람은 무척 다양합니다. 즐거운 일, 몰입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가족이 성장하거나 모두 건강하게 만나는 일 또한 아주 근사한 삶의 보람입니다. 또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며 성장을 지켜보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유도 되겠군요. 자신을 돌이켜보며 잘하는 일, 감사한 일, 인정받았던 일, 한때 푹 빠졌던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4. 고독 방지. 사람들과 나누는 교류야말로 뇌의 명약이다. 퇴직 후 자신도 모르는 새 사회와 단절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럭저럭 모아둔 돈이 있어 생활하기 어렵지 않지만 친구라고 부를 만한 상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옛 친구에게 연락하기도 멋쩍어 종일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내는 사람은 치매 그레이존에서 치매로 단숨에 가속화합니다. 외로움이 뇌의 위축을 위험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통해 배외측 전전두피질,
해마, 편도체 등 뇌의 다방면에 걸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의 뇌는 이런 부위가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독은 우울증처럼 정신 건강의 위험성을 급격하게 높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고독이 비만을 초래하고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쯤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에는 영국에서, 2021년에는 일본에서 고독, 고립대책 담당 부처가 신설되는 등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혼자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듯 서로 소통함으로써 연대감과 긍정적인 자세를 키울 수 있습니다. 5. 이타심. 타인을 위해 힘쓰면 행복은 배가 된다. 나보다 남을 위해 애쓰는 일을 이타라고 합니다. 자칫 이기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남을 위해 무언가를 실천할 때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북미의 한 연구에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은 사람보다 타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사람의 행복감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는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기쁨과 행복도 얻는 셈입니다. 이렇게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을 호혜라고 합니다.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타와 호혜를 실천할 기회는 무척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수칙을 명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찬 일상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치매를 이기는 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그레이존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바로 설렘이었습니다. 설렘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며 삶의 보람을 찾게 해줍니다. 새로운 경험과 목표에 도전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관계를 맺고 남을 위한 일에 힘쓰는 순간마다 우리의 뇌는 치매와 더 멀어지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치매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에 설렘을 지속적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도전과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설렘을 더할 때 우리의 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